네, 월요일에 열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땅굴 때문에 너무 열띤 토론해서 제가 목이 다신 것 같습니다. 김태일, 홍성걸, 정미용, 김경진, 네, 고정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땅굴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아까 일부에서? 예, 좀 봤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뭐, 의심이 점점 커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공적인 기구에서 검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아직은 이제 문제 제기 단계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 이게 안보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면 땅굴이 있다는 것에 진짜 한번 가가지고 파면 오늘 될 주제를 텐데. 그냥 하시죠. 아, 오늘 땅굴. 네. 아, 알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없으시죠? 우리 시간이 예, 우리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아가지고. 아, 오늘 짧으니까. 네. 예. 자, 김한길 대표 오늘 발언 중에, 야, 요 말은 내가 참 귀담아 들었다. 요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총론 한번 제기해 주시죠. 자, 우리 김경진 변호사부터 할까요? 예, 대체로 이제 평소에 이제 김한길 대표나 또 민주당이 하던 전국 인식 또 상황 인식을 그대로 기자회견 형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 어떤 어려움의 엄중함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제 거기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경제의 방식으로 현재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풀어가는 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어떤 이 복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인식이나 방법이 나와야 된다. 아마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뭔가 민주당을 황골 탈퇴하겠다는 어떤 의지, 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어떤 아니, 마음에 드셨습니까? 비교적 잘했다고 봅니다. 아, 비교적 잘했습니까? 예. 안건은 없었고요. 안건은 뭐 그 정도 내용 자체가 안거죠. 아, 그 정도네요. 예.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이 대박이지만 서서히 준비해가는 충실한 통일만이 대박이 될 수 있다. 아, 그 얘기가 인상 예. 깊은 얘기였고. 자, 우리 예. 글쎄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막을 수밖에 네, 없는데, 박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이 없어서 참 놀랐다. 글쎄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지금 지난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민주당만큼 민생에 관심이 없었던 정당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요? 그저 밖에 나가서 계속 한 50 며칠 참 재헌 이래 국회 역사상 최장기를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정원 댓글 얘기하는 민생이었습니까? 민생을 생각하신다면은 예산이나 결산을 그렇게 미룰 수 있었겠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글쎄요,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서 놀랄 정도인 김한길 대표라면 그럼 민주당이 그동안에 1년 동안 거의 민생에 신경 안 쓰고 민생을 위한 대안조차 하나 내놓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제1야당이 6월에 지방선거 이런 거 잘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기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당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민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관심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좀 곤란한 얘기다. 그건 공감할 수 없는 얘기다. 네, 저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고 국민들이 노력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여태까지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난 1년간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걸 전부 지켜봤고 그저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대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대선 불복, 말은 아니지만, 불복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1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여권도 여당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발목 잡고 하는데 그거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 못했으니까 여권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야당 대표가 연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얼토당토한 얘기를 놀랬다?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스스로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아주 통렬한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네, 정미용. 네, 그런 맥락에서 이 김한길 대표의 이 기자회견에는 사과와 반성의 멘트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생이나 민생 얘기하면서 반값 등록금이나 이거는 지난번에 이분이
그 취임하면서도 한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대표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막말이나 이런 그런 거 뭐 배제하겠다. 이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걸 막았습니까? 취임하고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 다 했던 얘기인데 결국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지키기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면과 두 가지의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분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민주당 네. 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민주당 판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는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북한 인권법 제정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또 앞장서서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대단히 혁신적인 발전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해 왔거든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거 제정하고 유엔에서도 제정하고 했는데 물론 전 세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주요 국가들이 그 채택을 하고 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앞으로 2월 저도 그렇게 임시국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올해의 국회 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분이 또 애국자법을 만들다고 했어요. 이거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후손들을 보상하는 그런 애국자법도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찬성하죠. 획기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어가지고 수억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당이 정작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다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것, 이거 사실 새누리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야당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두 가지 근데 이제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지난 그 1년 동안 300여 개 민생 관련 법안 한 건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결국 국정원 그 발목 잡는 그거 가지고서 결국 국정원 특위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예산도 간신히 그 맞바꾸기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 법안 300개를 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한 당이 이제 와서 민생을 얘기하면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 여당이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는 좀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 교수님하고 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는 거가 하나고 또 네. 하나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정원 특검을 또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국정원 반드시 국정원 하겠다. 특위를 통과시키면서 국정원 특검은 일단 이제 거론하지 않기로 네. 당분간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산하고 맞바꾸기 하면서 국정원 특위가 잘 돼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국정원 특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칙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반칙이고 또 민영화 문제도 정부가 민영화 계획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적어도 이 김한길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민영화 없을 건데 민영화 마치 하는 거를 민주당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또 하는 건 이건 거짓 선동밖에 안 된다. 야당 대표가 지금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은 그래도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야당 대표가 정부가 하고 하는 방침을 그래 그럼 그 말을 믿을 테니까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 그러고 그걸 국민들 앞에서 이거 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아주 이건 대표로서 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자, 네 가지 얘기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는데, 자, 우리 김 교수님. 김한길 대표가 네. 굉장히 그 회한에 찬 네. 연설을 하는 것처럼 저는 보았습니다. 네. 다소 긴장도 한 것 같았고요. 네. 근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15분 자신한테 주어진 마이크가 정말 아주 감격스러웠을 거라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지 김한길 대표에게 있는지 이런 논쟁을 하셨습니다만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논란을 지금 하는 것은 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동안 그 안보 프레임, 이념 프레임 속에서 양 세력이 그냥 니전 투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새해 들어와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포부를 한번 펴보겠다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었고 또 김한길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가 나 이런 것 좀 하겠어. 민생 정치를 하겠고 또 소통의 정치를 하겠고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자기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바를
그렇게 토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감격스럽고 본인은 좀 더 감격스러웠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이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근접한 대목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존의 통일 문제를 그 이념의 문제, 뭐 서로 종북 논란의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실사구시적 문제로 통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스탠스의 이동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거꾸로 김한길 대표 측은 국민통합적 대북관을 제시를 하면서 북한 인권 민생법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두 분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두 분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고 눈에 번쩍 뜨이는 대목이라고 보고 네. 그런 어떤 공통점과 그 공통의 문제의식을 잘 살려서 새해 정치는 좀 두 분이 바라는 바대로 좀 시원하게 진행됐을 아쉬웠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쉬웠던 것은 이제 그 본인이 뭐 민생정치라고 여러 과제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추구하는 그 경제의 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가졌습니다. 네. 야권 연대에 대한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겼어요. 야권 연대는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였지. 야권 연대. 그거는 지금 질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야권 연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그런 아니죠. 야권 연대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분열해서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일이고 네. 또 뭐 국민들 일각에서는 이 연대 문제를 나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물론 정치인들 자신의 책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양당이 아니라 복수의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 체제 속에서는 연대와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의 행태다. 행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아니, 야권 연대를 뭐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야당의 그 전략이나 전술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동안 해왔고 다만 그동안에 해온 것이 뭐 당의 정강이라든가 정강 정책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식상한 점이 있고요. 뭐 그래서 야권 연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내부나 우선 연대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평정을 해서 민주당이 좀 한 목소리가 나와야 그러한 민주당과 어떤 외부에 있는 세력과의 어떤 무슨 연대라든가 무슨 뭐 협의라든가 협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도대체 지금까지 뭐 심지어는 뭐 127개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진 정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긴 분명히 말씀인데 그걸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 저게 가능할까? 네.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 이런 것들이 대표가 얘기한다고 민주당의 강경파 세력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걸 다 설득해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시각이 좀 다르게 네.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 민주당 안에서 계파 간의 다툼이라고 비춰지는 것들이 어차피 당 안에서의 정책적 목표, 경제정책적 목표, 또 통일정책적 목표, 사회정책적 목표는 대강의 당의 강령을 통해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세력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정치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대체로 이뤄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어떤 연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죠. 좀 다르죠. 당 지도부가 협상해서 다 끝났어도 민주당 의원총회 가서 그러니까 빠그라진 게 한두 개입니까? 민주당 의원청에서 빠그라진 것은 네. 그 안에서 어떤 전술, 뭘 우선해서 싸울 것이냐,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 다툼이 좀 있었던 것이지 큰 의미에서 강령이라든지 목표 같은 그럼 것은 당 크게 차이가 지도부를 없어요. 뭐하러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가 아이고 국민투표를 왜 합니까?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 국민들한테 왜 물어봅니까? 국민들의 그러니까 의견을 이제 통해서 그건 뭔가를 결정을 하는 대파라는 거지. 것들도 어떻게 당 지도부 안에
잘해서 일사불란하게 있는 아니,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 당이 정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 그건 잠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신다고 우리 그냥 저 당이 쫙 오늘 또 넘어가는 그런 당이 정상인 당은 아니지 그가 또 않습니까? 토론자로 그게. 지금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당이 아니, 협상을 우리가 일임하면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따라주는 게 예의지. 그러니까 일림이 난 그렇게 민주주의를 일림이 아니고 배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협상해갖고 와가지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X.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 위임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가겠죠. 근데 대체로 협상을 하고 나서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인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소선거구제니까 그렇지 가령 중선거구제다 이러면 서울 같은 데도 당연히 어떤 정치공학적인 선거구 제도 하나로 해서 이게 뭐 새누리당 사람 하나, 또 민주당이나 뭐 안철수당 하는 사람 하나, 뭐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게 할수 형태의 있죠. 예, 정치 분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선거에 있어서 연대하는 것 자체가 아니, 뭐가 근데 잘못됐다. 그건 다 그런 다 관점에서 좋은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된 이 출발에서 얘기를 하신다.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아니, 저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이 거기서 토론하세요. 김한길 대표 지도력이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어느 시기보다도 김한길 대표는 네. 아주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그 민주당의 통합성과 대오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어쨌든 조심조심 또 너무나 조심해서 김한길 칼라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사려 깊게 통합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이질적 요소나 뭐 내부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들은 새누리당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개헌론을 둘러싸고 이재호 얘기가 다르고 서청원 얘기가 아니, 지금 다르고 하지 야권 않습니까? 연대 얘기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야권 연대. 그러니까요. 내 얘기는 그래도 지도부가 결정해서 오면 새누리당에서 그걸 없고. 아니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야권 연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이틀 만에 저 대표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야권 연대하면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러면 야권- 그 다음 얘기가 더 정확히 중요해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요. 정확히는 야권 연대라는 표현을 안 썼고 네.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나가겠다. 그 다음 얘기 있지 네. 않습니까? 아니, 그 새누리당이 야권- 어부지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선거에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야권 연합의. 아니 근데 어쨌든 약간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대를 해라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또 당 대표로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저도 좀 판단을.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하세요. 예. 네. 그 야권 연대라는 말, 제가 지금 정의 연대를 만들어서 네. 이끌고 있는데 이 정의 연대라는 말에 사람들이 식상을 해가지고 이 정의 연대라는 말에도 사람들이 호응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야권 연대 자체가 저는 그 일종의 정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인데 무엇이 정치공학이냐. 저는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당이라는 게 철학과 가치와 이 정책 방향과 비전과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가치와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합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또 무슨 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제라면 또 그 안에서 원내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정당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야권 연대해가지고 한 번이나 이겼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고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당하지도 맨날 그 않고. 자신이 없는 거. 그다음에 그게 옳지도 않아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정당이 이기기를 바라지만 나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와 가지고 합쳐져서 뒤섞이는 걸 또 원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지지층들의 마음을 그럼 과연 읽는 것인가, 야권 연대라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뼈저린 뭘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말은 그래도 못 얻었다. 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됐나? 이거 야권 연대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다 집어넣은 그 통진당 세력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석기가 아로 모임의 녹취록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회가 우리의 전투의 교두보가 됐다. 우리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혁명을 이루고 나갈 거라는 식의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그놈의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논 막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울립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 야권 아니, 연대라는 이 이거- 잘못된 이 정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된 방식들을 제가 이제는 좀 10초만 지양해야 보탤게요. 돼요. 예, 하시죠. 자, 이게 지금 뭐 우리 야권 연대라는 게 전략이고 전술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했던 우리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했던 야권 연대가 옳지도 않았고 또 덕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십시오. 제가 뭐 맡겠습니다. 내가 야권 연대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한다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정당들 간의 연대와 연합은요 예. 정치의 일상사입니다. 예. 그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예. 또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럼요. 집권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국민들이 것이죠. 피곤해서 그렇죠. 계속 연대 얘기를 한 피곤 안 해요. 작년부터. 그런데요 서로 피곤 안 해요. 연대는 대권 할 때도 그랬고. 피곤 안 해요. 연대는 정당 간 너무 많이 연대는요. 해정치를 학습 고대하잖아요. 홍성을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야권 연대 하라고.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하면 되고 거기에 반대하면 그거 안 찍어주면 돼요.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야권 연대를 제일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죠. 왜냐하면 그 연대 힘이라는 게 적지 않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근데 아니라. 국민들도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연합의 정치가 좀 일상화되면 그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우가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색과 알겠습니다. 녹색이 연대하기도.